역사적으로 건국 이래 현재까지 9번이나 국가 디폴트 선언을 한 나라입니다. 도대체 왜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경제가 왜 난리일까요? 역사적으로 건국 이래 현재까지 9번이나 국가 디폴트 선언을 한 나라입니다. 지금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 92.4%입니다. 작년 11월 대비 올해 11월 92.4% 올랐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2021년 11월에 만원에 팔던 게 올해 11월 19,240원이란 얘기입니다. 10만원에 팔던 게 19만 2,400원이 됐단 얘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사이먼 쿠즈네츠라고, 이 양반이 이제 옛날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야. GDP라는 개념 있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GDP란 개념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양반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대요. 전 세계 국가는 경제로 나눴을 때 선진국, 후진국, 일본, 아르헨티나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이랑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독특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썰이 있어, 썰. 일본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박살났던 나라가 갑자기 급격하게 전 세계의 G2가 됐던 나라입니다. 희소한 케이스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5대 부국이었다가 디폴트를 그렇게 여러 번 하고, 정말 여기도 희소한 케이스다. 그래서 저 4가지로 나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도대체 왜 저렇게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저희도 다르게 얘기하려고요. 일단 학자들의 의견부터 얘기 드릴게요. 지나치게 농산물, 축산물입니다. 좋아, 농산물, 축산물도 잘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을 많이 못해요. 축산물도 돼지나 소 같은 걸 많이 기르고 싶어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못 길러요. 에너지 자원도 그런 것도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아르헨티나보다도 식량이라던가 이런 면에서는 불리한 입장입니다. 좋은 거죠, 아르헨티나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다만 이 불리한 산업 구조 때문에 제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안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아르헨티나는 그냥 농업만 열심히 했어도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소만 키워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그렇게 전 세계 5대 부국이 됩니다. 그랬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 뒤져라 안 하면 인생 되고 압박감이 사회에 엄청나게 심해요. 아르헨티나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1900년대 초가 지난 겁니다.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호황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대공황이 터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1950, 60, 70, 80, 90, 2000년대까지 왔어요. 지금 대공황 터지기 이전과 대공황 터진 이후를 지금 비교를 딱 할 건데요.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 그래프는 그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나 이거 구란 줄 알았어. 2021년 기준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이 54.1%입니다. 우리나라 2.5%였어요. 근데 1989년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 3000%입니다. 이거 뻥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죠, 1990년 2000%였습니다. 뭐야 지금 그러면은. 평균을 내봤어요. 196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69.5%씩 물가가 상승해 왔습니다. 아까 중간에 2000%, 3000%까지 있었잖아요. 그걸 다 평균을 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지금부터는 간다이오 컴퍼니의 피셜입니다. 간컴피셜. 어차피 대략 학자분들의 의견은 이런 거예요. 이런데 산업을 투자했어야 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경제정책을 했어야 됐다, 이렇게 했어야 됐다. 다 좋은 말이야. 다 옳은 말이고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우선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당장 지금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든 간에 지금 대통령이 됐든 간에 1900년대 초에 가만히 앉아서 소 키우고 그냥 농사만 지어도 잘 살던 그 시대로 빨리 돌려내라고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애초에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느꼈잖아요.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마무시합니다. 대학을 나오면 개나 소나 다 취업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1980, 90년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가 지금 젊은 자식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대학 나오라는 거야, 대학. 지금 취업을 왜 못하냐는 거야. 나도 했었고 너도 했었고 내 친구도 했었는데. 물론 요즘은 그 부모 세대도 간다요 또래의 부모 세대예요. 지금은 이제 또 그 세대로부터 10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모네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간다요 세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형님들이나 간다요 또래만 해도 엄청나게 죽어라 겪었어요. 공부 무조건 잘해야 되고 대학 무조건 나와야 되고 좋은 데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만 인생 다 피는 것처럼, 다 성공하는 것처럼. 막상 대학 나오면 취업도 잘 안 되는데. 그랬었다고 우리나라가. 왜? 본인들이 그렇게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들어갈 때 소 키우고 농사 짓는 것만으로, 무역하고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엄청나게 잘 번던 나라였어요. 그 경험이 있었어. 하필이면 그 경험이 있는 국민들에게 대공황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하는 군사 독재 정부랑 정치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국민 여러분, 대공황 때문에 힘드시죠? 대공황 일어나기 전만 해도 농사 짓고 소만 키우고 정말로 우리 경제 엄청난 아르헨티나였는데 왜 갑자기 시불에 이렇게 개털이 되었을까? 저 새끼 때문입니다. 저 새끼 때문이에요. 저 대통령 때문에, 저 종북좌파 때문이고, 저 도착외구 때문이고, 내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서 모든 거를 해결해 내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갑자기 대공황 터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대공황 터졌잖아요. 이제 한국처럼 공부 뒤져라 하시고요. 야자 하시고 학원 뒤져라 다니시고 과외 열심히 받으시고 제조업 빨리 육성하시고요. 그러면 됩니까? 그게 그냥 말만 편한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은 어릴 때부터 내가 자라온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경험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어떤 문화라던가 어떤 그 고정관념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몇십 년 동안 누적된 사람한테 됐던가 가지고 제조업 육성에 야 공부 왜 안 시켜 애새끼. 학원 보내고 야 너도 공부해. 너도 공무원 시험 하고 대뜸 가가지고 그러면 하냐고. 그게 만약에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1900년대 중반에 대공황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친 사람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싫다고 했겠죠. 아 싫다. 당장 1900년대 초반처럼 경제 살려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고. 자 A 정권이 아니 시불에 대공황 터졌는데 어떻게 1900년대 초로 만들어요. 국민 여러분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국민들이 그러는 거야. 꺼져 이 새끼야 그냥 무능한. 자 이제 B 정권이 들어섭니다.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안녕하세요. 무능한 A 새끼 제가 쳐냈습니다. 저 새끼 저거 말만 많습니다. 대공황 터졌는데 시불에 어떻게 1900년대 초로 만들어요. 이자라고. 아 무능한 새끼 제가 쳐냈습니다. 제가 살려내겠습니다. 자 못 살려냈어. 꺼져 너도. 자 C 정권이 또 나타나. 정권 들어서자마자 바른 소리 했어. 그러자마자 국민들이 이제 탄핵해야 된다. 저 새끼 저거 미친 새끼가 개소리 한다 저거 그러는 거예요. 자 바로 D 정권 나옵니다. 제가 해내겠다고 해요. 또 얘 빨아주고. 못해. 그 다음 A, B, C, D, E, F, G, H, I, J, K 다 나오는 거야 계속. 이거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그냥 게으르다 만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새끼들이 지금 쿠데타 일으키고 포퓰리즘을 어마무시하게 해놨어요. 그거가 문제가 뭐냐면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바른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탄핵한다는 말 무서워서, 국민들이 시위하는 거 무서워서, 자기 지지율 떨어지는 거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하고 다 받아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오프콜스 한 거고요. 국민들이.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왕 뽑아줬는데 시불에 일 안 한다고 꺼지라 그래요. 그냥. 이게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까? 어이가 없지 않아요? 어느 국가든 아르헨티나 같은 상황이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은 배고팠고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고 감히 무슨 소나 돼지를 많이 키워가지고 농사 짓고서 돈 잘 번다? 택도 없는 소리였잖아요. 우리나라는. 질적인 요건 자체가 국토 자체가 아르헨티나랑 너무 차원이 달라가지고 어렵잖아요. 지금 아르헨티나 정권별로 했던 포퓰리즘 정책들을 나열만 해도 책이 한 권 나오게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복지 정책을 줄여야 될 때 늘려버리고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거기서 사업을 합니까? 국민들은 환호했겠죠. 외국 자본들은 나갔고. 외국 자본들은 진짜 저짓거리 하면은 이 국가의 신뢰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만 환호한 겁니다. 필요할 때 적재적소의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옛날부터 그 포퓰리즘 정책에 맛이 들어버린 거예요. 포퓰리즘 정권이 단 한 정권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 한 정권이라도 너무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거에 매료돼가지고 맛이 들어버려요. 국민들이. 계속 모든 정권한테 그 포퓰리즘을 요구합니다. 포퓰리즘 정권은 나타나서도 안 되고 뽑아줘서도 안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저기가 뭐 재난지원금이나 뭐 국민들한테 무슨 시불에 뭐 결혼만 하면 뭐 2억 3억 준다 막 이런 개소리 하는 거 절대로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비현실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는 대통령을 왜 뽑아줍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뽑아주면은 그 나라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아르헨티나 포퓰리즘의 아주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최근 사람입니다. 2007년부터 15년까지 대통령 했던 사람이에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이 아줌마.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경제 안 그래도 박살나 있는데 학생들한테 노트북 무상 지원하고 우리나라 연금 받는 나이 계속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연금 지금 고갈될까봐. 연금 지급받는 나이 기준을 엄청나게 오히려 풀어줍니다. 이 사람이. 연금 수급자가 그래서 따블이 돼요. 개박살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가가 구지구태여 유럽 축구리그 중계권을 국가가 사와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틀어줍니다. 축구
축구 좋아한다고 국민들이. 뭐 좋죠. 나라가 뭐 돈적인 여유가 있고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거 해주면 좋죠. 좋긴 한데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도대체.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줌마 내려오고 아저씨 올라와요. 마우리시오 마크리. 이 정권이 들어섭니다. 이 양반은 뭐랄까 뭐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양반은 싫은 소리를 대놓고 합니다. 퍼주기 정책을 없애요. 지금 아르헨티나의 퍼주기 정책을 없애야 한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개판 났다 지금. 퍼주기를 없앱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가 좀 좋아져요. 지표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워낙에 바닥이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거란 거잖아 저 사람도. 최근에 영국의 최초의 여자 총리 그 사람 코로나 인플레 상황에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영국 세금 줄인다고 개소리해서 파운드와 한 1, 2주 동안 개작살 났던 거 아시죠?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선요 그 국가의 정치꾼들이 이상한 포퓰리즘 정책을 한다고 하면 대번에 돈을 다 빼버립니다. 데이터 싸움이고 정보 싸움이라서 이제 신뢰가 안 가요 그 나라에. 실제로 이 양반 때 외국인 자본이 그래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왜 이 아줌마 때 받던 걸 다 없애냐고. 왜 이 정권 때 되던 거를 니는 다 없애냐고. 그러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 하나 때문에 지금 달콤하게 사탕에 취해가지고 다 미쳐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다반대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포퓰리즘 정권이 단 하나라도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나라도 나는 50년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난 충분하다고 생각해 진짜로. 자, 그리고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요. 이 양반으로. 왼쪽에 이 이모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이모예요. 지금 부통령 해먹고 있습니다. 개씹어졌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이 사람 또 빚 오지게 만들어가면서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금도 올려요. 동시에 복지정책도 올립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아르헨티나 국가 디폴트가 터집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지금. 자, 여기서 이 사람들 욕하는 건 당연하긴 한데 이 사람들 탓만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간다고 오늘 종합적으로 말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정신 차리고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제. 자, 과거에 손쉽게 경제가 아주 좋았어요 아르헨티나가. 그죠? 대공황이 터졌어. 근데 엄청나게 경제가 좋았던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야 갑자기. 당연히 국민들의 열망이 뭐예요? 경제 좋아지게 하는 거지. 경제 좋게 해줘 돌려놔. 대공황 터지고 나서 저게 됩니까 갑자기? 그리고 경제가 아주 좋았다는 것도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입니다. 이미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도 일어난 지가 한참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나 산업 같은 게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에 이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가 어떻게 좋아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걸 국가가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계속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게 뭘 얘기야? 포퓰리즘 정치 문화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미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초에서 대공황부터 지금 2022년까지 지난 100년 동안 너무너무 포퓰리즘 정치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 공약 중에 포퓰리즘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포퓰리즘 있으면 또 뽑아주고 국민들이. 자, 그러면 이제 저 포퓰리즘을 막아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총대를 맬 겁니까? 헐줄 졸라 매야 되고 혜택 줄여야 되고 연금 줄여야 되고 개혁 다 해야 돼요. 지금 민영화 오지게 해야 되고 다시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끔 아르헨티나의 수많은 복지 정책들을 다 없애야 돼. 저거를 아르헨티나 국민들 중에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짜로 전 세계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가 될 것 같냐는 거야. 우리나라만 해도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미장하고 세계 경제 국제 뉴스 항상 뭐 이런 사람 솔직한 얘기로 전체 국민의 10%도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근데 아르헨티나는 몇 프로나 되겠냐고 지금. 그걸 알아야 그나마 저것도 오프콜스 할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이 총대 맨 사람 절대로 당선되기도 어렵고 재선도 실패하고 재선에 실패한다는 게 뭘 의미해? 정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대통령 후보가 옳은 말하면요 그 정당이 망하고 그 정당에 속해서 지방선거 국회의원 뭐 도의회 뭐 시의원 뭐 나가고 싶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가 올바른 소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노무현 정부가 왜 레임덕이 빨리 왔는데 레임덕 와가지고 진짜 지지율 거의 그렇게 곤두박질 친 정권이 우리나라에 노무현 정부만한 정부가 없었어요. 왜? 정당이고 지고 신경 안 끄고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거든 그 양반은 정권 말에. 그래가지고 열린우리당이 버린 거야 그 사람을. 이런 정치 구조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뭐 무식하고 쟤네가 뭐 미개하듯 이딴 소리 할 사람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은 어느 국가나 그 국민들은요 태어났잖아. 본인들이 저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 그냥 태어났더만 우연찮게 태어난 그 나라의 평균적인 의식이 이미 있잖아요.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민의 의식 수준과 어떤 그런 거는 역사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우연찮은 여러 복합적인 게 요인이 다 꼬라박혀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간다이고 오늘 얘기했죠. 아르헨티나가 현재 이런 꼴까지 온 거는 아주 복합적인 여러 요인에 의해서 어찌됐든 결과는 쪽으로는 포퓰리즘적인 정치 문화화가 된 건데, 저 포퓰리즘적 정치 문화화가 된 과정만 보면은 굉장히 복잡 다사다난한 우연찮은 것까지 섞여가지고 왔어요. 이거 근데 한국이라고 다를 거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IMF랑 대화를 하고 있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선회했는데 이것도 몇 년 갈지 몰라. 솔직한 얘기로 또 어느 정권이 또 어떤 포퓰리즘 할지 어떻게 알아. 국가 신용도 자체가 지금 너무 바닥이라서 아르헨티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수만으로 절대로 택도 없어요. 이제는 끝도 없어. 무조건 국가 경제를 지금 외국에 지금 위탁할 수밖에 없는 딱 그 시즌입니다. 무조건 전 세계 비즈니스 프렌들리 컨트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지금 간청단 여러분은 아르헨티나가 발전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집에서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댓글로 다 남기지 마시고 칼럼 쓰지 마시고 댓글로. 근데요, 아르헨티나가 정말 제발 외국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르헨티나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셰일가스 매장량 2021년 기준 전 세계 2위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